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2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6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병5월 경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중요한 것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해서 양의 금, 양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요. 양과 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대조되고 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양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과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금,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다? 음이라고 하는 금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의 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그 성질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그 성질이 다르고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쓰임새 또한 서로 달라지게 되죠.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양의 기운, 강하고 좀 웅장하고 좀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좀 작은 개념의 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지만 쇠이지만 양금이라고 하는 쇠는 좀 강하고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런 개념으로서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이 되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완철금 이런 개념보다는 신금은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좀 강하고 좀 거칠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보석 같은 것 아니면 주옥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도자기 같은 걸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 내지는 안경테라든가 유리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금 같은 경우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 같은 것 내지는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철은 거칠고 녹슬고 좀 투박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의 손으로서 가공을 마친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반지를 만들어 놨죠. 반지 내지는 손목시계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고 귀걸이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겠고 금 두꺼비 요거 좋죠. 금 두꺼비 이렇게 이런 걸로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금광석은 경금과 같다라고 하면 그 금광석에서 금을 순수하게 뽑아내서 이렇게 반지, 주옥 이런 것들을 기물을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쓰임새가 있기 위해서는 그 날카롭고 좀 투박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겠고요. 그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인데 어떠나 화 중에서도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단 정화를 쓸 때는 항상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등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금을 취용을 할 때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 정화 간목을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화를 쓰면 안 된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금광석을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반지 보석을 만들어 놓은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불어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도세주 만들어 놓은
금반지 만들어 놓은 귀걸이, 목걸이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경금은 정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귀를 취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망종과 뭐가 있다? 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망종과 하지, 특히나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오게 되고, 큰 틀에서는 4월, 5월, 미월이 모두 어떻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고온 건조한 그러한 시절을 말하고, 다른 말로 명리학에서 염상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염상절 내지는 염천지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겁나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름에 4, 5, 미월에 뭐가 있습니까? 삼복이라는 것도 있죠. 물론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추가 지나서 이제 말복이 있긴 하지만, 이 삼복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 거죠. 초복, 중복, 말복을 거치면서 소뚜껑이 무쇠솥이 녹을 정도, 그 무쇠솥이보다 경금이거든요. 경금이 녹을 정도의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름 4, 5, 미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태어났을 때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후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뜨거운 열기의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는 뭐가 필요하다?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만 놓고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경금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5월의 화는 뭐다? 포태법으로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4월이 가장 오행으로 화가 왕하지만은, 경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포태법으로 여기가 장생이 되는 것이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목욕지가 됩니다. 하지만 목욕지가 된다고 해서 경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놓고 봐야죠. 경금이 왕하냐, 원령인 5월에 화가 왕하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5월의 경금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5월은 그 본기가 정화가 되죠. 경금은 정화로서 일간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5월의 경금은 정화 자체, 오화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련함이 태과하다. 경금을 화가 단련함이 태과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 적당히 단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단련하게 되면 금이 녹아버리죠. 그걸 갖다가 소용된다 이렇게 표현. 녹일소, 녹일용. 금이 적당하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오중 정화를 보는 것, 화를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일간을 너무 지나치게 단련해서 경금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 자체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 왕한 화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임수를 얻게 되면 뜨겁게 달구어진 경금을 갖다가 오히려 조금은 뭐한다? 도세 깨끗하게 좀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임수가 있게 되면 시원하게 온도를 갖다가 낮춰주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훨씬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개수가 있고 임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뭘 할 수 없다? 도세는 할 수 없다. 단지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은 개수가 잘할 수 있지만은 이 경금을 갖다가 닦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얻는다라고 하면, 임수를 얻는다면 두 가지 용도를 다 쓸 수 있죠. 조금은 개수보다는 미약하더라도 조후의 용도 쓸 수가 있겠고, 경금을 닦아내는 용도도 쓸 수 있지만은 개수는 조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개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중의 정화를 꺼트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금은 개수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임수를 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 5월에 화가 왕한
왕한 반면에 금은 약하다고 했고요. 더 약한 것은 오히려 수가 5월에는 이때가 절지를 지나 태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 임수 자체가 좀 세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로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경신금 이런 지지로 경신금 이렇게 지지로 경신금은 이런 금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쓰죠. 경금과 신유금, 지지로 신유금이죠. 이렇게 이런 것이게 되면은 임수의 뿌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신금 유금은 임수를 생해주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 신금 유금은 경금의 뿌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될 수 있죠. 물론 해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지로 해자수가 있게 되면은 이 해자수는 임수의 뿌리는 될 수 있지만은 경금의 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5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 일간에 같이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이 있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금보다는 뭐가 더 좋다? 여기 있는 신금이 5일등하게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은 경금도 통근할 수 있지만 임수도 통근할 수 있죠. 하지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통근할 수 있지만 유금은 임수는 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수가 유기의 통근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금 유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경금 정리를 하면은 반드시 임수는 있어줘야 되는데 5월은 임수도 약하고 경금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을 얻는 것이 좋다. 그러면 선생님, 신금 유금 중에 신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두 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두 개 다 있으면 나쁜 건가요? 아니죠. 두 개 같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물론 대운에 따라서 향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두 개가 있으면 오히려 금상첨화가 되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지로 신유금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이 있고 천간으로 이렇게 신금이 다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간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폭넓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5월에 경금은 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관건인 것이고 경금 임수의 뿌리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로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짜임,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나머지 8글자의 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은 잘 갖춘 성격이 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격이 파해져 있어서 파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라고 하는 것은 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죠. 일간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음이 됩니다. 음 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것이죠. 저 오화는 나를 극하는 겁니다. 극아자,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되는 것이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표현한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 전관이 되겠고요. 반대로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 돼서 음양의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금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양대음의 조화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고요. 정관, 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중요한 것은 월령은 화가 왕하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하죠. 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정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간은 약하고 관은 왕한 신약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것이고요. 남녀 모두 관성,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직업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관은 바른 직장, 바른 남편, 바른 윤리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관이 왕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또 뭐냐면 타의
넘의 눈을 많이 본다. 법이 너무 많으면요,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너무 구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약 관항한 사람들이 조심성이 너무 많은 그러한 습성들이 많이 있고요. 넘의 눈치를 많이 봐서 자기의 어떤 이득 같은 거, 자기의 어떤 실질적인 명분을 오히려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관항한 사람들은 관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 신약의 관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간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지는 비견, 겁재로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금이 약할 때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약할 때는 인성보다는 비견, 겁재인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원령 자체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뜨겁죠. 매우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게 되면 오히려 경금을 녹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 그러면 일간을 돕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음간이 신금 같았다라고 하면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지만은 경금은 그래도 양금이고 강철과 같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필요합니다? 임수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금으로써 일간과 임수를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연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편재죠. 편재를 받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일확천금의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제 편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요. 이 편재가 하는 역할을 한번 봐야 되겠죠. 월지에 있는 오하고 인을 보게 되면은 인, 오, 술, 화, 국을 형성하게 되는 삼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지지로 인호수 화국을 완벽하게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원령 자체가 화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가장 왕할 때 화국을 형성하게 되고요. 원국의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신약 관항으로 보지 않고요. 일단은 격이 다시 바뀌어서 살중신경에 극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좀 좋지 못하죠. 일간 자체가 뿌리도 없습니다. 술토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까? 물론 술토에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은 술토는 건토, 마른 땅이고요. 화곡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열토가 되기 때문에 경금을 오히려 더 공격하게 되는 그런 불시 인호술 화국으로 인해서 인성이 화가 돼버렸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일간이 매우 약한데 칠살 병화가 너무 왕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연간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없으면 기명종살, 종살격이 될 수도 있겠죠. 기명종살격이 되면 차라리 나을 것이나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종살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격을 파했다라고 해서 파격이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종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있으면 파격이라고 보지 않고 종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생시에서는 일간과 임수를 동시에 생조해 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자시면 병자시가 되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한테는 별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화가 뜨겁기 때문에 일단 화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만 칠사의 병화가 나를 공격해 주는 것을 막아낼 수 있겠죠. 임수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또 술토 옆에 자수가 있게 되면은 건토가 조금은 습토화된다, 물기를 머금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호술 화국에 병화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있게 되겠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의 뿌리를 둔 임수가 이 왕화를 감당해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큰 낭패를 볼 것이고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병자시가 됐을 때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운은 금수운이면 이쪽이고요. 여자 입장에서 금수운이 되려면 이만큼 와야 되죠. 그러면 초반 운이 좋지 못하라고 하는 뜻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 대운만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요 대운은 그나마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자시가 좋으냐? 저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병술시였다라고 하면 이 금은 양병화에 의해서 파극을 당했죠. 자, 금이 칠살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면 건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죠. 수가 날아가 버리니 자궁, 신장, 방광 쪽 문제가 될 것이고, 경금이 파급되어 있으니 피부 또는 혈액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토가 나를 또 도와줄 것 같은데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공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정하죠. 그래서 인성 있기는 하지만 공부가 썩 잘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축토 하나에 일간 자체가 여기는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정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너무 왕하죠. 이거 관살혼잡으로 논하는 분들도 있는데, 병화 정화 관살혼잡이라고 논하는 분들이 관살혼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살중신경이 되면은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고 그냥 살중신경 이렇게 논하면 된다. 정축식 축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되지 못하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 인호술 화국에 뭐 인목 하나 있으면 다시 화를 생겨주는 것이고, 5월이라고 하는 시절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죠. 무토는 어떤 토입니까? 물기가 있는 토입니까? 아니면 물기가 없는 토입니까? 당연히 물기가 없죠. 왕토가 경금을 갖다가 매금, 토다 매금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토다 매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파극하는 그러한 무더 임수까지 파극하게 되니까 이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살려면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진토 하나를 얻어서 좋다라고 보지만, 이걸 진술충이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무너지기 때문에 이 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신사시, 이모시, 개미시, 청간으로 인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그냥 봐줄 만한 생시는 갑신시 정도는 갑목의 뿌리를 얻을 수 있죠. 갑목만 뿌리를, 갑목이 아니죠. 일간 경금이 신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도 좀 멀지만 통근할 수 있습니다. 경금, 임수가 모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같은 그러한 사주 날에 이러한 삼조에서 그래도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는 갑신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을류시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건 아니고요. 다른 생시 태어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은 것이 못하고요. 더 좋은 것은 오늘은 어떻다. 만약에 오늘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득이 오늘 꼭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갑신시쯤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갑신시면은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갑신시는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갑신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5월에 화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건강에 이렇게 되면 일간이 너무 약하고 관살이 많으면 아이가 좀 소심할 수 있고요. 겁이 많을 수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애가 성격이 오히려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오히려 겉으로 신경이 예민하게 표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표현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윽박지르거나 혼내키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쉽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명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